총 몇 개가 있죠? 프로축구 구단이? 글쎄요. 아니, 8개 구단이. 1개 구단이. 관련 넓기 근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6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6개 구단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선수들이 보통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30명씩? 30명씩. 국가대표가 몇 명이죠? 22명? 25명? 23명이죠. 23명? 네. 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11명. 스타팅 멤버? 네. 11명이잖아요. 그죠? 축구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축구하는 대학생. 축구하는 고등학생이 몇 명인가요? 엄청 많겠죠.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국가대표에 한번 뽑히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내가 한 게임을 뛰든, 한 게임을 못 뛰었더라도 23명 엔트리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이거든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한 번도 게임도 안 뛰고도 그 보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상 받잖아요. 잘하고 게임 다 뛴 사람하고 게임 한 번도 안 뛴 사람하고 똑같이 배상 받잖아요. 출전수당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증권시장에 지금 1,800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1,800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회사, 좋은 회사, 투자하기 좋은 회사 이렇게 나누면 이 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러한 베스트 11을 뽑는 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 11. 미드필드를 누구 쓸 건지, 그 다음에 골키퍼를 누구 할 건지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렇게 선정한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이 산 거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벤자민 그레임이 처음으로다가 PBR이라는 개념을 내릴 때, 물론 이 벤자민 그레임이 PBR뿐만 아니라 PER이라는 개념과 또 ROE라는 개념과 PCR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그 사람이 80년 전에 이미 다 이론적으로다가 정립을 해놨어요. 기업은 이렇게 분석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업 분석이에요, 말 그대로.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룰을 따른다는 거예요. 고르고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골랐을 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 기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재무대표를 보시면 요걸 아까 똑같이 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대표가 제가 딱 10페이지만 지금 출력을 해왔는데, 사실 상장 회사의 재무대표를 보려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두껍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계열 회사가 없어요. 아이디스 대전에 있는 회사죠, 그죠? 예, DBR 만드는 회사고요. 요거는 SK이노베이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약 300페이지 정도의 기업 자료가 1년에 4번씩 올라와요. 1년에 4번씩. 최소한 이거는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마음에 드는지 알려면 이걸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010년도 거거든요. 2010년도 말 거거든요. 이거를 한 3년치, 2, 3년치는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음에는 방직 회사였어요. 옷 만드는 회사, 직물 만드는 회사예요. 직물 만드는 회사.
근데 그걸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보다는. 자산 가치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워서 그 자산 가치를 분석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막상 자기가 오너가 되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방지 기계를 또 사야 돼요. 조금 있으니까 더 미세의 방지 기계를 사야 되고 칼라가 들어간 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공장도 계속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방직회사 살아남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살아남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는 죽지 않지만 그 산업이 세계 어느 구석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죠. 비용을 쫓아갖고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러한 관점, 나쁜 회사인가, 좋은 회사인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PBR이라는 겁니다. PBR이 낮은 업체들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PBR이 낮은 업체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1800개 회사가 있는데 1800개 회사 중에서 이 회사는 맨 마지막에 문 닫을 거다. 과자 회사. 과자 회사요? 또 어딜 것 같아요? 뿌리 산업이 되는 데서 뭐 철강인가? 철강, 예, 유틸리티 쪽, 예, 아니 공사 같은 거. 공사, 건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뿌리 산업. 예, 예.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전력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들. 예, 독점이잖아요.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전력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예요. 얼마 마이너스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2조씩 마이너스가 나요. 2조씩.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40조인데 자기 자본 가치는 40조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16조 정도의 거래가 돼요. 16조 정도. 근데 한국전력공사 하면은 땅이 얼마나 많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한국전력공사에 있는 전선만 다 잘라갖고 그 구리만 녹여갖고 그걸 자원화 시키잖아요. 아마 이같이 나올 거예요. 이같이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한국전력공사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올리지 말라. 근데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석유든 석탄이든 화석 연료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발전 단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부 규제상.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는 40조에 거래해도 아깝지 않은 회사인데 16조에 디스카운트로 거래되는 거예요. 예. 여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재무대표를 볼 때 첫 번째 재무 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아까 한국가스공사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아까 0. 몇 배였죠? 3? 6배. 예. 좋습니다. 0.36배예요.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요번에 모잠비크에서 가스전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1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0% 지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 원어치. 그러니까 220조의 가스전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22조. 22조면은 전년도 2010년도에 우리나라 1년 동안 쓴 가스의 양이에요. 1년 동안 쓴 가스의 양. 그거에 지분을 모잠비크 지분을 가스공사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근데 가스공사가 지금 2조 9,900억 원인데 아니죠. 2조 3조라고 해야 되나? 2조 9,990억인데 22조짜리를 이게 지금 단위가 억 단위라서 좀 헷갈리죠, 그죠? 네. 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네, 22조짜리 그 가스전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게 2013년부터 상업 생산이 됩니다. 상업 생산. 근데 제가 이제 가스전의 얘는 정확히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스전은 아직 제가 이거 가스전에서 뽑아갖고 이게 영업이익이 몇 프로 나오는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하는데 석유의 예를 들어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1년에 석유 개발에 1조 원씩 꾸준히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직접 시추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1조 원씩 투자를 해갖고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을 보니까 약 9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났어요. 9천억 정도에. 근데 순이익률이 얼마 나오냐? 60%가 나와요. 60%.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기름을 뽑아갖고 약 2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테고 2조 원의 매출을 올릴 테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근데 2조 원의 매출액인데 2조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 연간 매출액으로 따지면 64조 정도 되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64조. 64조 원으로 얘네들이 내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껏해야 2에서 3조예요. 2에서 3조. 근데 2에서 3조에서 1조 원. 거의 50%, 40%에서 50% 되는 돈이 이 적은 매출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이 됐냐면 불과 2, 3년 전서부터예요. 2, 3년 전. 2, 3년 전부터 계속 이게 매출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 3년 전부터. 조만간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SK 이노베이션은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 4사는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석유를 수입해다가 그것을 경질유로 만들어가고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석유를 더 질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이나 동남아 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도 말씀드리는데 한국가스공사도 22조 원어치의 가스가 생산이 2013년부터 생산이 되면 도대체 이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올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올까? 얘들 연간 그 한국가스공사 연간 4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거든요. 그래도 유틸리티즈 중에서는 정부기관 중에서는 괜찮은 회사예요. 가스공사가. 4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은 3조 원이 안 되죠. 그죠? 3조 원이 안 돼요. 근데 이 4천억 플러스 알파가 여기서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가스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 현재 자산 가치도 낮은데 수익성 가치가 확 개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그렇죠.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이런 거예요. 재무적으로도 싸지만 미래 전망도 좋은 회사. 이것이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호평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삼성이 실적이 삼성전자가 4조 2,5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석유 석유회사. 모빌? 예. 엑소? 엑손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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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예, 예. 엑소라고 모빌이 합쳐졌죠? 네. 그게 불과 한 10년 안쪽의 일입니다. 엑소모빌이 1위 회사예요. 잠깐 애플이 추격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도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하루인가 그랬을까? 하루인가 이틀인가. 엑소모빌이 가장 커요. 거의 순이익 단위가 분기당 10조가 넘어요. 순이익 단위가.